경북 의성군의 야적장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의 무게가 17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 지난 겨울에는 원인 모를 화재까지 발생해 큰 불로 번질 뻔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3일 미국 뉴스 전문 채널 CNN은 한국의 쓰레기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경북 의성군에 방치된 쓰레기 산 문제를 다룬 겁니다. 당시 CNN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32kg으로 세계 최대 수준이란 점을 지적하며 쓰레기 공화국이라고 비꼬았습니다. The smell of burning household waste, of burning plastic, construction materials is really quite unpleasant. One of those who lives very close by says she hasn't opened her windows in the past 2 years.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간, 길거리에는 쓰레기 수거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큰 봉투, 작은 봉투 할 것 없이 모두 수거 차량에 던져 올립니다. 5톤 수거 트럭은 쉴 틈이 없고 쓰레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집어삼킵니다. 상점마다 가정마다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배출된 엄청난 양의 쓰레기. 이 쓰레기는 모두 이렇게 밤이 새도록 누군가의 손에 의해 수거돼 소각장으로 향합니다. 10시 20분, 보통 새벽 5시에서 늦으면 8시 정도, 주 6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여파로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달과 택배 같은 이른바 언택트 소비가 늘어난 탓입니다. 2015년 한 해 1,551톤에 불과하던 것이 2018년 1,550톤, 2019년엔 1,622톤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1,700톤이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반입량이 워낙 많다 보니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거친 생활 폐기물의 70%는 재활용품으로 분류돼 다시 우리 생활 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는 종말품, 그러니까 완전한 쓰레기로 소각 처리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소각장으로 들어가던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늘어난 걸까? 사단법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회원사인 중간처리업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폐기물 대란이 우려된다며 EPR 필름류, 이른바 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로 활용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별도의 재원을 가지고 적체가 될 것 같은 그 물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원 자체도 좀 한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시멘트에서 뭐 무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 EPR 제도권 내에서 재활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리비랄까 그런 명목으로 해서 하여튼 그 일정 단가를 쳐서 이제 비용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시멘트사에다가. 전국에서 넘쳐나는 생활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 소성 연료로 활용하는 이른바 자원순환 정책입니다. 자율적인 참여 형식을 빌어 지난해 말부터 3번의 수요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런 협회에서 다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서 2달 기간 사이에 뭐 500톤, 600톤 원하는, 그러니까 계속 적체가 되니까 그 적체된 양만큼 처리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시멘트 공장에다 바로 연결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죠. 유통지원센터에서. 시멘트 공장에 비닐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보내는 비용은 톤당 5만 원 정도. SRF, 이른바 고형 연료로 만들어 인근 공장에 스팀 생산용으로 보내 소각하는 것과 가격은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멘트 공장 소성 연료로 들어간 생활 폐기물은 전국적으로 지난 석 달 동안만 2만여 톤에 달합니다.
시멘트 공장은 이런 비닐 폐기물을 처리해주고 일정 비용의 재활용 지원금을 받습니다. 연료도 아끼고 지원금도 받는 셈입니다. 폐수선별사 입장에서는 좋아라 해요. 왜냐면 내가 이제 뭐 골칫덩어리였던 그 필름류를 어느 정도라도 좀 뺄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재활용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그런 처리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재활용사 입장에서는 시멘트 공장에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또 다른 업체를 찾았습니다. 이 업체는 울산석유화공단과 온산공단에서 나오는 폐합성 수지를 가져와 잘게 부순 뒤 시멘트 공장에 소성 연료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합성 수지 처리 대가로 공장에서 톤당 18만 원 정도를 받고 중간 처리 업체를 거쳐 시멘트 업계에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가는 폐기물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에 이상 조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시멘트사에서 돈당 얼마 받는 건 난 모르겠어. 정확히 그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하나도 10만 원 이상 받을 거라고. 시멘트 만들어서 영업 안 하고 폐기물 폐기물 받아야 돈 버는 거야. 지금 상이 그렇게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우리나라 시멘트사가 16개 시멘트사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중국적으로 살림을 살고 있다고.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포화 상태로 최근 폐기물 처리 비용이 급등했습니다. 4년 전 톤당 5, 6만 원 선에서 최근 25만 원까지 4배 이상 올랐는데요. 이에 부담을 느낀 일부 대형 사업장들은 처리업체 대신 시멘트 업계를 찾고 있습니다. 민간 매립장에 폐기물 처리를 맡길 경우 평균 20만 원에 육박하는 처리 비용이 시멘트 업계 소성 연료로 보내면 톤당 10만 원 이하까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것이 저렇게 많이 떼다 보면 서리기 난리가 또 난다니까. 또 한쪽에 또 서리가 없어가 또 난리 난다니까.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 2년 동안이나 방치돼 있던 생활 폐기물은 무려 17만 3천 톤에 달합니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행정당국과 물고 물리는 소송전을 벌인 이 문제의 쓰레기산은 지난달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국비 등 예산 28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많은 양의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갔을까? 시멘트 보조 연료로 가장 많은 9만 5천 톤이 들어갔고 순환 토사 등으로 5만 2천 톤, 나머지 2만 1천 톤은 소각하고 4만 톤을 땅에 묻었습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때 발생하는 톤당 25만 원의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멘트 공장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유연탄을 대체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비닐을 분류하여 재가공한 것들만 공급받아 사용했고요. 여기에는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법적 기준치 등을 모두 준수하면서 엄격하게 처리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화학비료 생산 공장으로 폐석고만 139만 톤이 쌓인 오염된 땅이었습니다. 부영 측은 폐기물인 폐석고를 시멘트 원료인 중화석고로 만든 뒤 국내와 필리핀에 50여만 톤을 반출하기로 토양 정화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경남 창원시 옛 진해화학터에 남아있어 사회적 문제가 됐던 폐석고. 이 폐석고는 폐암을 일으키는 방사능 라돈과 독성물질이 가득한 인산석고로 밝혀졌는데요. 당시 처리를 맡은 운송 선박업체가 필리핀에 이 폐석고 2만 8천 톤을 싣고 갔다가 유독성 폐기물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로 강제 반송당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에 따라 한국으로 돌려보낸 건데요. 국내로 돌아와 오갈 데 없던 이 폐석고는 지난해 말 강원도의 한 시멘트 공장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경남 창원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무려 5시간 40분간의 폐석고 운반 작전이 펼쳐진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내 한 환경운동가의 끈질긴 추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진해학은 이제 비료를 만들던 곳이잖아요. 인산석고에는 이제 라돈이 많이 들어있는, 그다음 불소도 많은 거라서 이거는 집을 짓는 시멘트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현장에 바로 갔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나가는 차들을 사진 찍고, 이제 그것이 이제 까지 들어가는 거를 이제 5시간 40분 동안 차를 추적을 했죠. 이후 문제의 폐석고를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로 사용하려 했던 시멘트 회사 측은 주민들과 환경단체 반발이 고조되자 슬쩍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 그 폐기물 반입 신고를 하고 들어오게 돼 있는데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거죠. 삼척 시제를 문제 지적을 했고, 그거를 이제 공개되다 보니까 그 이제 다시 진해 화학터에 그 창원에 진해항의 그 자리까지 다시 전부 그 무려 3만 톤이나 되는 거를 반송시켰죠. 강원도 동남부에 있는 인구 9만 명의 동해시. 육상과 해상교통의 요지로 영동지방의 거점 산업기지입니다. 이곳 동해에는 국내 최대 시멘트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68년 설립돼 국내 경제 부흥의 선봉장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동해시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멘트 산업에 대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시멘트 공장 바로 옆마을에 찾아갔습니다. 청년들은 대부분 인근 대도시로 떠나고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삼척 가서 살다가 덜 한 줄 알고 이 땅이 있기 때문에 집 지었잖아. 예. 아휴, 그래 와서 지었더니 2년 된 게 닮으면 말도 못해. 저 비닐로 하고 뭐 이래 보면 너무 진짜지 날래가지고 말하면 통장에 말 안 들어가지고. 예. 통장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집 뒷뜰에 있는 장독대 뚜껑은 시멘트 분진이 내려앉아 아무리 닦아내도 지지 않습니다. 3일 만에 안 닦으면 말도 못해. 어느 정도라 하면은 우리가 뭐 이것도 먹고 살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안 돼. 이게 닦이지 않아. 이게 닦이지 않아. 안 닦인다니까. 일반 분진 같은 거는 이 닦으면 닦이잖아요. 닦이지 말고지. 일반 문지는 진흙 같으면 닦이고 날려도 날아가고 이랬는데 이건 안 닦이잖아. 시멘트 가루니까 이게 안 닦인다고요. 높이가 있는 비닐하우스는 더러워도 닦을 엄두도 못 낸다고 하는데요. 비가 오면은 또 공골이 져버려. 요새 비가 안 와서 그렇지. 요 비 왔다 하면 적들이 못하고 막. 비 오면 더 들어붙는다고. 그렇죠. 쉽게 내려오지 않아지. 그런데 최근에는 주민들의 고민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폐기물이 집 옆으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세멘트 분진만이 문제였어요. 예. 분진 문제였고, 그다음 일본 석탄재 들어왔고 그런 것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전국에 있는 그 온이 쓰레기들이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분진 문제도 심각하지만 냄새가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뭐 어지럽고 뭐 토하기도 하고.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는 동안에도 시멘트 원료와 폐기물을 실은 대형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한 몇 달 정도 동네 어르신들이 여기서 이제 뭐 농성도 하고 그랬어요, 다리에서. 예. 그런데 또 그것이 이제 뭐 여기서 동해 상생 기구 만들어 가지고 예. 뭐 건물 지어 주겠다. 뭐 예. 노인정이나 목욕탕 같은 거 지어 준다 그러면 또 그 사그라지는 거죠. 2년 전 동해시가 지역 내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질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 전체 시멘트 생산량 25%를 담당하는 S시멘트 동해 공장은 강원도 내에서 총 부유먼지 연간 배출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회사의 오염 물질이 어느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래서 미치는 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업체별 맞춤형으로 환경 개선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이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전에 실시된 것이어서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걱정은 하죠. 애가 나면은 발전소가 더 생기고
그다음에 대형 차량이 많아지고 이제 석탄 하역이라든가 이런 물동량이 많아지고. 시멘트 업계는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대체 원료와 보조 연료로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체 원료의 경우 슬래그와 석탄재, 폐주물사 등이 대표적인데 고가인 석회석과 점토 등 천연 원료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슬래그는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를 말합니다. 울산공단에서도 고려아연과 에르스니코 같은 비철금속 재련업체에서 한 해 180만 톤의 친환경 슬래그를 생산해 이 중 30%를 시멘트사에 팔고 있습니다. 보조 연료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유연탄 대신 폐타이어와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이 시멘트 소성 공정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공정이 바로 이 소성 공정입니다. 시멘트 제조 과정 중 소성 공정은 원료를 원통형의 소성로 안에 넣어서 최소 145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굽는 과정입니다. 이때 소성로를 가열하는 연료로 주로 유연탄이 쓰였는데 최근에는 폐기물 대체 투입량이 25%까지 높아졌습니다. 소성로 안에 폐기물과 함께 원료를 굽는다고 하는데요. 타고 남은 재가 바로 최종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가 됩니다. 코로나19 확산되면서 폐플라스틱과 폐합성 수지 처리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초고온의 시멘트 산업 제조 공정 특성을 활용하면 어떤 산업보다 안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멘트 업계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주 연료인 유연탄을 쓰레기가 얼마나 대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연료 대체율입니다. 국내 시멘트사의 연료 대체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율협약 기간을 거쳐 지난 2011년 시멘트 회사에 가연성 쓰레기 유입이 허용된 이후 연료 대체율이 25%까지 높아졌는데요. 시멘트 업계 폐기물 연료 대체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은 독일입니다. 독일의 연료 대체율은 70%에 가깝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체코의 연료 대체율은 40% 내외로 아직 낮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멘트 업계는 한국의 연료 대체율을 더 높여도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 폐기물도 순환 자원이고 자원이다고 되면은 이 자원인 순간서부터 자원으로 되면서부터 시장 이제 이걸 갖다 사용하는 시장 내에서는 경제재가 돼요. 저희가 필요하다 보면 부족하다 보면은 이 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를 갖다가 비용을 갖다 주고 사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국내 16개 시멘트 업계에서 부원료와 연료 등으로 활용한 폐기물은 2017년 699만 톤에서 지난해 900만 톤으로 25% 늘었습니다.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로 들어간 폐합성 수지는 2018년 90만 톤에서 지난해 200만 톤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저희가 그 일반 국민들이 일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폐기물들 물론 순환 자원으로 해서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으면은 재활용하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의 그 국가의 환경 정책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고 그게 결국은 이제 자원순환 사회의 어떤 그 지향점이기도 하거든요.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 정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시멘트 공장 주변 도시의 유해 물질 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고서. 이 단체는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강원도의 유해 물질 배출 총량 가운데 시멘트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관리 시스템인 굴뚝 원격 자동 측정기기 TMS 측정 결과와 정보 공개 회신 자료를 전수조사했다고 하는데요. 폐기물을 섞어서 시멘트를 만들었는데 이걸 아무리 고온에서 뭐 태운다 하더라도 이 유해 물질이라는 거는 뭐 유가크롬이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진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공개를 하지 않고 어떤 물질이 있고 이게 양이 얼마가 있다라고 시멘트에 표시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시멘트 공장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은 질소산화물과 염화수소입니다. 질소산화물은 인체에 노출되면 눈, 코 등의 점막에서 기관지염과 폐렴으로 번질 수 있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최근 5년간 강원도 내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은 모두 2억 4,220만 킬로그램. 이 가운데 강원도 내 4개 시멘트사가 배출한 것만 2억 1,760만 킬로그램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합니다. 폐기물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대기 오염 물질의 질소산화물이 발생하게 되고 그걸 제어를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규제치를 잘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받지를 못하는 거고. 코나 상부 기도의 점막을 부식시키는 강력한 독성 물질인 염화수소는 피부 발진과 화상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강원도 내에서 10만 58kg의 염화수소가 배출됐는데 이 가운데 67%인 6만 7천 kg을 시멘트 4개사가 배출했습니다. 폐기물 속에는 염소란 게 들어있어요. 염소. 그 염소란 게 있기 때문에 그 염소가 한도치 이상으로 가게 되면 기계를 부식시키고 또 그 대기오염 가스로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역으로 염소 전구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8년 10월 발표한 논문도 입수해 살펴보았습니다. 시멘트 산업에 투입되는 폐기물과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함유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 논문입니다. 시멘트 소속로 보조 연료로 들어가는 폐기물과 중금속의 상관 계수를 확인한 결과 뚜렷한 양적 선형 관계가 나타납니다. 상관 계수가 0.3 이상이면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에 중금속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소속로에 들어가는 폐합성수지와 폐목재에서 6가지의 중금속이 배출됐고 0.334에서 0.670의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냈습니다. 그 검증을 안 된 폐기물에 들어간다. 진짜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데서는 그런 걸 좀 강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깝게 무분별하게 집어넣는다. 그래서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진짜 그 들어가는 양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또 어떤 게 얼만큼 들어가는지 그게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히 검증이 돼야 돼요. 현재 시멘트 제조 회사들이 사용하는 폐기물의 종류만 33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 14종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런 폐기물의 정확한 유입량과 성분은 집계도 공개도 되지 않습니다. 폐기물이 함유하고 있는 중금속이 결국은 시멘트 소속로에서 시멘트의 중금속의 함유량을 높인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시멘트를 사용하는 곳은 건축물이고 우리 집을 만들 때 시멘트를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죠.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 그 시멘트로 만든 건물과 집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재라든지 주택용 아예 구분을 해서 보조연료로 폐기물이 들어간 그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의 경우에는 도로 포장재로 사용한다, 도로용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렇지 않은 시멘트만 주택용으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구분, 그 사용 용도 구분이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